반갑습니다. 그리는 잔향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156번째 시간으로 길림대 지림대 졸업식 치사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길림대 지림대 졸업식 치사 리샤오 교수. 1. 미중 무역전쟁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중 무역전은 우리가 가장 원치 않았던 일이자 가장 피하고 싶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도권이 우리 손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같은 액수로 반격한다면 대미 수입이 없어지고 마이너스 수입이 되는 것은 이론 및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지역적인 행위이지만 미국 시장에 대한 우리의 의존도가 너무 커서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미국 농산물에 대한 의존도도 비교적 심각합니다. 더욱 본질적인 것은 달러 시스템에 대한 의존입니다. 달러화 국제유통체제, 이 석유 달러 체제. 이는 다른 나라들이 석유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달러로 지불해야 하므로 달러를 보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 미국 대외 채무 달러로 책정하는 체제. 쉽게 미국 몰락을 이야기하지 말길 바랍니다. 바로 중국이 이 같은 달러 시스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규모 달러 국채를 보유하게 되고 본원 통화를 발행할 때도 미국 달러 발행에 심각히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10여 년 중국 M2 광의 통화 공급량은 거의 세계 1위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화폐를 발행했는데 왜 모두들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본원 화폐 발행은 크게 외국환 평형기금에 의하기 때문입니다. 즉 중앙은행이 매각한 기업 및 회사의 수중에 있는 달러를 시장환율로 환산해 다시 위안화를 발행하는 데 이런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즉 달러 보유고는 위안화를 발행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시중 기반으로 이는 위안화 환율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2. 둘째, 더 중요한 원인은 부동산 가격 폭등입니다. 이로 인해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해도 거의 대부분 부동산에 의해 가려집니다. 그러므로 무역전쟁이 정말 일어난다면 그 뒤에 화폐금융 분야까지 퍼질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우리의 달러 보유고가 크게 줄어들면 위안화를 발행할 신용기반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압니다. 또한 우리의 외화 획득 능력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외화 보유 상황 역시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을 일으키려는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역 분야만이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국 제조 2025년까지 중국 제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프로젝트도 영향을 받습니다. 무역전쟁이라는 방식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양보하게 하고 화폐금융 분야에서 더 개방하도록 만들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이 중국에 대해 느끼는 공포와 적대심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미중 충돌을 무역 범위에서 국한하여 무역 충돌로만 여기면서 다른 분야로 분쟁을 확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이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지고 중국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여기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추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혼자만의 바람이 일반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국가에 있어서 무역전쟁은 경제적으로 분명 둘 모두 손실을 입지만 대국에게는 훌륭한 패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G7이 제로 관세, 제로 보조금, 제로 장벽을 시행할 것을 주장하는 G7 경제통합화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웠고 독일의 동의도 얻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WTO 글로벌 다자 무역 규칙을 폐기하기로 이미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인 지금까지 미중 무역 분쟁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으로 두 가지 측면을 해서 얘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스스로 대단하다고
우쭐하는 정세입니다. 이번 무역 분쟁은 지금까지의 중국 경제 성장 모델은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우므로 경제 구조, 경제 운영 체제 등을 더 개혁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과거 우리는 시장을 통해 기술을 얻고 자금을 통해 기술을 사고 인재를 발굴해 기술을 개발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술 발전을 이루었으나 앞으로 이러한 방식은 더 이상 통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중국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은 자주 혁신만이 답입니다. 기술 분야의 혁신과 시스템 제도 혁신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더 깊은 차원의 교훈을 얘기하면 이번 미중 무역전 발발을 다음 세 가지 부분에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한 전체 종합 시스템적 연구를 소홀히 했습니다. 감정이 이성보다 앞섰고 비이성적 사고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과거 다이텐추 1891에서 1949 국민당 우파 이론가 선생의 지식상의 어화단 권법으로 세상을 몰아내려던 운동 경향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에서 모든 대가를 치르더라도 라고 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라는 개인에 대한 연구 부족도 지식상의 어화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네버 기브업이라는 제목으로 2016년 4월 상하이에서 출간된 중국어 트럼프 자서전은 매우 얇은 책입니다. 저는 3번 읽으면서 트럼프라는 사람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 우리는 너무 그를 과소평가한다는 겁니다. 이번 충돌이 중국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하는 것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 미국 주도의 글로벌 시장 경제 시스템이 우리에게 들어오도록 한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서 이 시스템의 최대 수혜자가 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인들은 이 시스템으로 인해 자신들은 손해를 본 반면 중국인들이 이익을 거두었다고 생각해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는 현 세계의 가장 위험한 상황으로 앞으로 미국이 자신들이 주도하는 글로벌 규칙 및 제도를 더 이상 우리와 공유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의 모든 경제 이론 연구의 큰 도전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더 두려운 도전은 사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분쟁의 장기적인 대국 충돌 과정으로 변한다면 우리는 냉정하게 우리와 미국의 거대한 차이를 인식하고 겸손히 미국을 배워야 합니다. 미국의 경제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하여 미국 사회 구조 변화 및 그 주류 이데올로기 변화에 대한 연구도 부족해 미국 정치구조 변화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왜 중국을 겨냥하는 것일까요? 대중 무역 적자는 구실에 불과합니다. 그는 매우 영리하게 중국이라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중국 위협은 최근 몇 해 미국에서 나오는 주된 이슈이자 실질적으로 서방 선진국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인식이기도 합니다. 트럼프는 교묘하게 이를 이용해 중국 문제 혹은 중국 위협을 손안의 카드로 삼았습니다. 세 번째, 미국이 세계를 통제하는 수단, 즉 백금 방식 시스템 등에 대한 연구 부족입니다. 제가 오랜 기간 연구하여 내린 결론은 중국 굴기는 달러 시스템 내의 지상성이라는 겁니다. 이는 매우 냉정하고 이성적인 결론입니다. 위안화 국제화 목표는 달러를 대체하기 위함이라는 이들도 있지만 저는 이에 반대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지적해야 할 점은 일부 매체들이 매우 무책임하고 프로페셔널하지 못하게 협의의 민주주의 정서로 국민들을 선동한다는 겁니다. 40년간 우리가 달러 시스템에 들어가 주된 수혜자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이 시스템을 지탱하는 국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 국채 대량 매수 등 화폐금융은 미국의 최후의 비장의 무기이자 승리의 열쇠로 그들이 절대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도권은 어디에 있을까요? 국내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혁신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국가와 개인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국가 측면에서 우리가 개혁해야 하고 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체제와 제도를 없애야 합니다. 앞으로 여전히 과거 조상들의 4대 발명품에만 지혜 있다면 분명 우리 후대에게 지옥이 됩니다. 조지프 니덤, 영국의 박물학, 과학, 사회학 학자의
난제, 중국 근대 과학은 왜 낙후되었는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경제 글로벌화 시대의 국가 간 경쟁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22여 년 전 저도 제도 경쟁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즉 누구의 제도가 경제 성장과 발전에 더 유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혁신을 가로막는 제도를 개혁하여 더 포용적이고 자주경영, 자주선택, 자주 유동적인 현대 시장 경제 시스템 구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3. 혁신과 관련된 개인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졸업생 여러분 모두에 대한 제 바람을 얘기함으로써 당부로 삼고자 합니다. 6가지. 첫째, 학습 능력을 기르고 유지하십시오. 학습 능력은 지식과 기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 둘째,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입니다.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 없으면 혁신 사회도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사회 생활에서 호기심과 상상력이 없다면 그 인생은 비극입니다. 호기심과 상상력을 좋아하는 것은 만들어냅니다. 좋아하는 것이 없는 인생이라면 혹은 부모나 타인에 의해 좋아하는 것이 바뀌는 인생이라면 너무나 무서운 인생입니다. 셋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부족한 점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 회피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맹목적으로 따라하면 인생은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넷째, 심리 능력입니다. 세계 경제 지도를 펴보면 국가마다 비교 우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심리 능력이 낮은 민족은 소양과 품격이 낮을 뿐 아니라 도덕적 수준도 문제가 됩니다. 다섯째, 고난을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것은 정상입니다. 행복은 일시적입니다. 동료들과 이야기하다가 너무 흥분할 때면 후에 스스로 반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아하게 압박에 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압박 앞에 우아할 수 있다면 이는 그 자세로 당신이 정말로 어려움을 일상으로 대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미래 인생 직업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행복감을 높여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은 단계별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되도록 완벽히 이뤄내고 심지어 청교도들처럼 자신의 직업을 좋아한다면 그리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일생이라면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더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오늘의 중국은 더 이상 국토를 잃고 가정이 파괴되는 민족 위기의 상황이 아니나 빠르게 굴기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중화 굴기를 위해 책을 읽자와 같은 구호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학습해야 하는 목표가 아닙니다. 오늘 중국은 전례 없는 경제 글로벌화의 거대한 환경에 직면해 어떻게 혁신 국가로 만드느냐 하는 중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진정한 사람이 되어야 즉 학습 능력, 독립적 사고 능력,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심리 능력,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사명감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만 행복한 일생을 누릴 수 있고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진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중화민족에게도 진정 희망이 있게 됩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